체스키 크룸로프에서 체코 수도 프라하로 간다. 이번 여행은 프라하가 마지막 일정이다. 프라하는 풀타바 강이 도시 중심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중앙유럽 전체에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한 도시 중의 하나다. 프라하는 카렌 4세가 신성 로마 제국 전체의 수로로도 정했던 곳이기도 하다. 구시가지의 천문시가 있는 광장, 카를교, 프라하 성 지역 등을 차례로 둘러볼 것이다. 화면에 표시된 지점에 도착했다. 관광버스는 구시가지 지역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걸어서 가야 한다. 저녁 식사를 한 후 구시가지 광장과 카를교 야경 등을 볼 것이다. 체호프 브릿지를 지나 구시가지 지역으로 간다. 풀타바 강이다. 언덕 위에 보이는 건물이 프라하성 지역이다. 저녁 식사 장소인 한국 식당에 왔다. 식사를 마치고 가면서 안내자의 설명을 들어본다. 그래서 오늘 선선하고 사람 없을 때 여유 있게 부모 먼저 올라가실게요. 신호등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조심해서 건너가실 거예요. 너무 광장이고요. 옛날에 여기가 시청 건물이었대요. 그래서 구시청사가 되고요. 선생님들 오른쪽에 빼꼼히 보시면 시계 붙어 있잖아요. 이게 가장 유명한 천문시계예요. 예, 천문시계인데 우리 저기 위에 천문시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그 행사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실게요. 한꺼번에 들어가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가 있는데요. 이제 2번 타야 돼요. 저 위까지가 70m거든요. 걸어 올라가시면 힘드세요. 지금 갔다나 급격한 체력저하 오셨을 텐데 일단은 거기 타시면은 선생님 3층 누르는 탑이 있어요. 3층. 그 옆에 3층 누르셔요. 예, 3층. 이게 옛날 고딕 건물이라 계단이 이거거든요. 예, 10층 이상에 그 캡슐 같은 거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천문시계 탑 위에 올라왔다. 이곳 전망대에서 프라하 시내를 조망해 본다. 광장 좌측에 보이는 건물은 국립미술관인 앳 골즈킨스 궁전이다. 오른쪽 쌍첨탑의 건물은 틴 성모 마리아 교회다.
어머나 위에 시간제 아르바이트 음대생이 필 받아서 나 팔보네. 저 멀리 프라하 성과 성 비투스 성당이 보인다. 보이는 첨탑 건물이 성 니콜라스 성당이다. 구시가지 광장이다. 전망대에서 내려가 천문시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지금 천문시계예요. 천문시계 안내를 해드리려고요.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시니까 볼만하죠. 좋은 게 뭐냐면은 그 건축물하고 내 눈높이랑 똑같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면 참 좋다 말씀을 드리고, 보고 계신 요 천문시계가 부착되어 있는 게 옛날에 시청이었고요. 요 시청 건물은 1310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천문시계는 1410년부터 만들어진 거고, 우리 조선시대가 시작한 게 139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예, 근데 이 시계가 왜 사랑을 받느냐면요, 매시 정각마다 뭐가 나와요.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시면 천추한이래요. 그래서 꼭 보셔야 되고, 아직까지 시간이 맞게 돌아가니까 이게 참 요상하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옛날에 여기 만들어졌을 때 유럽이 난리가 났었겠죠. 방문객들이 보헤미아에 가면 아주 희한한 게 있으니까 똑같은 거 만들어 달라고 제작 의뢰까지 들어와요. 그랬더니 프라하에 지엄하신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계는 여기만 있어야 된다 해갖고 달궈진 불쏘시개 로 그냥 눈을 확 찔러갖고 만든 시계장인을 장님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전설 같은 얘기거든요. 전설도 사실에 근거를 하니까, 예, 교과서에도 실려요. 예, 그래서 후손들에게 희생자가 따랐다라는 거를 겸허하게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시 정각대문요, 제가 하도 많이 봐갖고요, 재봤어요. 몇 초 동안 나오나 그랬더니 43초 동안 뭐가 나오거든요. 순식간에 지나가서 뭘 봤는지 모를 때 끝나버리니까. 저기 보시면은 이쪽으로 오셔야지 보이세요. 붙어있는 부착물들 보시면 꿈쩍도 안 날 것 같잖아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주 마술같이. 그래서 저희는 9시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거, 우리 아까 캡슐 같은 거 타셨죠? 그래서 9시에 이제 나오는 걸 보실 텐데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 현란한 시계 보이시죠?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인형이 딱 붙어 있죠? 저게 움직여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온몸이 뼈다귀인 해골인형 찾으셨죠? 현란한 시계 오른쪽에 온몸이 뼈다귀인 해골인형, 고개 조개. 현란한 시계 보시면 중간에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뭐가 조각품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예, 찾으셨죠? 오른쪽에 온몸이 뼈다귀인 해골인형, 당연히 죽음을 뜻하는 건데, 그 죽음을 뜻하는 인형 오른쪽에 보시면은 줄 잡고 있거든요. 오른손에 줄 따라서 올라가 보시면은요, 정가운데 황금 닭이 있어요. 황금 닭이 있고 그 위가 지붕이잖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 보시면 아주 뾰족하게 솟은 탑 있죠. 그 안에 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뜻하는 인형의 오른손 줄하고 그 종하고 연결돼 있어서 매시 정각되면 종을 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저 죽음의 인형 왼손에 보시면 황금색 상자 있잖아요. 모래시계예요. 그거를 해가닥 뒤집어요. 그리고 저 황금 당 밑에 보시면 닫혀진 창문 2짝 있죠. 스르르 열려요. 열리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저게 누구구나 하고 벌써 알아차리실 정도로 탁 나오기 시작하고요. 죽음을 뜻하는 인형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타 든 인형 보이시죠? 쾌락 덩어리. 반대쪽으로 깡총 뛰어보세요. 거울 들고 있죠? 허영 덩어리. 그 옆에 주머니 차고 있죠? 맥주 주머니가 아니라 욕심 주머니예요. 그래서 허영, 욕심, 쾌락 저 인형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 안 돼 하는 것처럼 고개를 갸우뚱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요. 매시 정각되면 9시에 종 치고 모래시계 해가닥 뒤집고 창문 열리면서 12제자 나오고 옆에 인형들이 그러면 안 돼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43초 동안. 네, 그러면서 나팔 불 건데 죽음이 시작하니까 죽음 앞엔 참 더덥다. 시간은 유한한 거니까 허영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쾌락 부리지 말아라. 12제자 나오죠. 심판의 그날이 오나니. 예, 43초 그만큼 인생이 빠른 거라 그래요. 허영, 욕심, 쾌락이 우리는 너무 지금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옛날에 중세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에 여기다 상징물처럼 올려놨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시계판을 보시면 정가운데 지구본이 있어요. 그 지구본이 있고 바늘이 세 종류거든요. 2시 방향에 시꺼먼 돌덩어리가 달이고요. 그 다음에 4시 방향에 황금손 바늘 하나 붙어 있죠. 그게 태양이고, 그 다음에 8시 조금 되려 그러는데 조그만 별 바늘이 있거든요. 정가운데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별 달이 뺑글뺑글 돌아요. 그 당시에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천체관, 천동설, 그래서 천문시계 라는 얘기까지 이렇게 담아지는데, 그냥 막연하게 보시면 아우 그냥 재밌는 게 나왔다 맞다 할 것 같지만 중세인들이 시간을 잡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다 서려 있다. 그리고요, 그래서 9시에 안 보시면 천추의 한이니까 9시에 체크 딱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안내를 일단 해드릴게요. 이제 주변에서 커피 한 잔 드시고 뭐 이렇게 광장 주변 야경을 둘러본다. 정남북을 가리키는 자고선이다. 글자가 새겨진 동판이 있는 곳이 정북쪽 방향이다. 전문 시계가 있는 곳으로 왔다. 이곳에서 9시가 되기까지를 기다린다. 아홉 시가 다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Can't say anything from up there. I spent $5,000 to see that. 광장으로 가 야경을 구경하면서 광장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사진 안 찍으세요? 눈으로 체크. 무슨 성당이라고요? 여긴 틴 성당이에요, 선생님. 틴 성당의 틴이 뭐냐면요. 원래는 요게 정식 명칭이 틴 앞에 있는 성모 마리아 성당이거든요. 줄여서 틴 성당. 근데 그러면 틴 앞에 있는 거라 그러는데 틴이 뭐냐면은 저 옆에 옛날에 숙박업소가 있었어요. 그게 네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막혀진 공간을 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숙박업소가 뭐냐면 여기 구시가 광장이 옛날에 시장이었기 때문에 무역하러 오는 상인이 꼭 거기서 묵었대요. 그래서 이제 숙박 일수에 따라 세금도 내고 장사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틴 앞에 있는 성모 마리아 성당, 그래서 틴 성당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보시는 김에 사진 찍으시면서 살짝 곁눈질 한번 해보셔요. 왼쪽에 보시면 동상 위에 계신 분 있죠. 내일 밝을 때 여기 또 오실 거니까 그때는 더 확실하게 보실 텐데 이제 조 동상이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나라에는. 왜냐하면은 이제 얀 후스라는 분이신데, 예,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거든요. 이제 캐톨릭 성직자신데요. 캐톨릭이 자꾸 세속화되니까 비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서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이래선 되겠는가? 자꾸 비난을 하기 시작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예뻐할 일 없었겠죠. 회유를 해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극한이라는 화형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분이 저기 동상 위에 계신 얀 후스. 그래서 저분이 그렇게 순교하시니까 따르는 무리들하고 같이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진중한 분이신데 우리나라에는 뭐라고 알려졌느냐면 소원의 벽. 왜냐하면 유명한 드라마 프라이어님 보시면은요, 그 커플들이 소원 써서 덕지덕지 붙이는 곳이 나오는데 바로 저기예요. 저 동상인데 이제 우리끼리만 소원의 벽이거든요. 선생님도 소원 쓰신다고 저기로 돌진하는 순간 경찰 출동해요. 그래서 저게 바로 소원의 벽. 예, 야누스 동상. 예, 거기 보고 계셔요. 자, 사진 다 찍으셨죠? 자, 저희 까를다리로 가볼까요? 고기가 더 예뻐요. 천천히 이제 가실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경의 하이라이트인 까를다리 쪽으로 천천히 가시는 겁니다. 요 앞에 보시면 무섭게 해골 복장하고 있는 사람 있죠. 예, 요게 뭐냐면 야경 이제 유령 투어라고요. 여기 이제 하고 있는 투어가 있어요. 따라다니시면은 아름다운 프라하에서 유령 얘기 들으시면서 구경하시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실게요. 어두우니까요. 그리고 비가 왔기 때문에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금 천천히 갈게요. 오늘 밤이 됐는데도 관광객 굉장히 많죠.
한 해에 1억 명이 온다 그러잖아요. 1억 명이 온다 그러는데 이 112만이 살아요. 프라하에. 이제 여행하시면서 이리저리 다 다니실 텐데 관광객이 없으면 섭섭하시잖아요. 내가 인기가 없는데 왔나 싶으실 텐데 프라하는 그런 걱정 딱 붙들어 매셔도 될 만큼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2월 30일 날 여기는 학교가 다 방학을 해요. 2달 동안 여름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라하가 텅텅 비었어요. 왜냐하면 다 휴가 갔으니까. 휴가 가갖고 텅텅 비고 이제 역으로 많이 오신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저번 주에 구청에 가서 서류 띈다고 갔더니만 담당 직원이 휴가 갔다고 3주 있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더 희한한 건 제가 한번 검진 받으려고 전화했거든요. 그랬더니 8월 말에 오래요. 저보러. 그래서 여기가 휴가 기간이라 휴가철이라 이제 안에가 텅텅 비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꾸 천년의 도시라고 힘주어 말을 하느냐면 전쟁의 무대였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천년의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천년된 건축물이 있다 싶으면요.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흔적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어요.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천년의 도시 다 구시가는 구시가지대로 신시가지는 신시가지대로 그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1300년도 쪽의 얘기들을 잘 볼 수 있어서 가장 사랑받는 곳이고요. 200년 가지고는 절대로 명함 못 내미는 천년의 도시 프라하 가장 사랑받고 흥미진진한 도시 프라하. 요 앞에 뱀이 그려져 있는 건축물 보이시죠? 1700년도 초에 여기 체코의 최초의 카페가 있던 자리예요. 카페가 있던 자리에서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곳 이곳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건축물이 클레멘티눔이라고요. 옛날에 예수의 성당이었어요. 지금 새로운 교황님이 예수회 소속이시잖아요. 그 예수회가 들어왔던 건물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캐톨릭 종교 가지고 계신 분 많으세요? 별로 없으신가? 자, 이쪽으로 오십니다. 여기서 코너만 돌면은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니까 기대하세요. 이제 여기 야경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려하진 않아요. 서서히 그 매력에 빠지실 거고요. 여운이 기실 겁니다. 은은한 야경, 공주님이 나올 것 같은 야경. 자, 몇 발자국만 걸으시면 바로 보시니까요. 자, 앞에 조기 탑이 하나 보이는데 교탑이에요. 다리에 붙어 있는 탑. 그래서 그 뒤로가 1357년부터 놓기 시작한 까를다리. 1357년부터 놓기 시작한 까를다리를 이제 보시는 겁니다. 저 전방에 보고 계시는 곳이 바로 프라하성.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까를다리에서 저렇게 프라하성을 쳐다보는 게 야경의 하이라이트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떠세요? 예쁘죠? 안 예뻐요? 자, 저 앞에 보고 계시는 게 프라하성이고요. 저기는 이제 내일 아침에 모시고 가서 구경하실 건데 멀리서 보시는 게 더 잘 보이고 아름답습니다. 요 밑에 불타바 강이고요. 옆에 까를다리를 보시는데 그 까를다리의 까를이 요 분이세요. 까를 4세.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정도 되시고요.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하게 만든 1300년도 중반 분이세요. 까를로비바리 까를다리, 까를데아, 까를슈테인 그 까를이 이 까를이에요. 그래서 체코를 가장 번성하게 만든 그 당시 1357년부터 놓기 시작해서 1400에 완성된 다리거든요. 현존하는 다리 중에 가장 아름답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 다리 위에서 1400년부터 요 다리 위에서 저기 프라하성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언제 만들어졌다 이거는 뭐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선생님 요 한번 야경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진 한번 담으시고요. 자, 우리가 이쪽 앞으로 오시는 건데 자, 우리 인솔자 선생님 교탑 다리를 교탑 이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선생님 이쪽 못 건너오게 하거나 가게 하거나 해서 교탑 이렇게 됩니다. 자,
숙소로 가기 위하여 마네스프 브릿지로 간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기 레드 카펫이 깔리면서 음악 들으러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가 루돌피눔. 저 뒤태 보이시죠? 동상 하나. 저 앞에 저분이 드보르작. 체코의 가장 유명한 작곡가 드보르작이고요. 저 안에 있는 큰 홀 이름이 드보르작 홀이에요. 예. 홀이고 조그만 홀이 요셉 쑥 홀이라 그래서 드보르작 사위예요. 사위. 나중에 그 쑥의 손자가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쑥이에요. 예, 체코의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자, 건너가시고요. 요 파란불이 빨리 바뀌거든요. 개의치 마시고 그냥 건너가십니다. 다 느린. 저 프라하성 옆에 한번 보세요. 불이 많이 들어왔죠. 날이 더울 때는 연두색 빛깔의 야경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날이 추울 때는 붉은 계통을 많이 써요. 따뜻하게 보이라고. 유명한 화가예요. 이분이 이름을 따서 이분이 이름이 마네스거든요. 그래서 마네스 다리가 되는 건데, 이분이 어떤 작품을 했느냐면 천문시계 보시면 맨 밑에 그림판 있었거든요. 그 그림판을 그리신 분이세요. 유명한 화가. 저 건너편이 미술학교고.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배 타고요. 여긴 이 배는 지금 인기가 없나 봐요. 비가 와서. 저렇게 배를 타고 춤도 추고 밥도 먹고 해서 한 보통 3시간 정도 떠 있어요. 자, 뒤쪽에 보시는 저 건물이요. 거대한 건물. 요게 까를대학교 법과대학. 까를대학교 법과대학이요. 체코에서 가장 똑똑한 젊은이가 가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체코 사람들한테 너의 꿈이 뭐냐, 그래서 뭐 명예와 부와 뭐 다 그러다면 다 저기 가야 되는 거 최고의. 예. 그리고 저곳은 카프카가 나온 학교이기도 해요. 가장 유명한 독일계 유태인 작가 카프카가 나온 곳이 저기 까를대학교